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이재는 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과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그동안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단기로 목표를 잡고 분할 매수를 진행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구글 2배 레버리지 상품 GGLL을 수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구글이 상승했고 장후의 실적을 발표한 C3AI랑 몽고DB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같은 소프트웨어 계열인 구글도 오늘 나름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장후에 구글의 주가도 좋게 추가 상승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게시물은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올리고 두 번째 게시물은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또 매수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로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주요 기업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엔비디아와 메타를 제외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다 상승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 전해진 악재와 채권금리의 압박이 나스닥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일단 어제 나온 주요 경제지표로는 컨퍼런스 모드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지수가 있었습니다. 전월 수치에 비해 상승한 수치가 나왔고요. 특히 세부 내용 중에 구직의 어려움을 조사하는 항목에서 수치가 전월 17.6%에서 15.2%로 많이 낮아진 게 확인이 됐고요.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역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고용시장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지표가 계속해서 경제가 너무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니까 채권은 인플레 걱정을 하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증시에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엔비디아의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AMD 역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MD를 안 좋게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낸 거예요.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일단 AMD는 AI 칩 시장에서 경쟁사가 너무 쟁쟁하다는 겁니다. 범용 칩 부문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고 맞춤형 칩 부문에서는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와 경쟁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딱 들어도 만만한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내년 PC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AMD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가 꽤 크게 빠졌던 것 치고 막상 SOXL은 별로 타격이 없었잖아요.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잘 선방하며 마무리했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이 별다른 타격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갔고요. 또 도이치뱅크에서 NXP 세미컨덕터와 온세미컨덕터 같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가 현재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며 좋은 평가를 내린 것에 힘입어서 반도체 섹터 전체로 보자면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은 채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빅테크 기업들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애플은 좋게 상승했는데요. 사우디에서 매장을 더 확장한다는 소식과 자체 모뎀 칩을 개발해서 퀄컴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점진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발표한 점에 힘입어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소식이 퀄컴한테는 악재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무려 애플이 퀄컴 칩을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도 퀄컴은 별다른 타격을 안 받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요. 애플이 저렇게 퀄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게 이미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애플 자체 칩을 개발해서 퀄컴 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거의 매년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매년 실패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에이 설마 애플이 말은 저렇게 해도 정작 퀄컴 칩의 대체품을 만들긴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심리가 퍼지며 퀄컴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메타에 대해 8.9억 유로 수준의 부가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양자 컴퓨팅에서 오류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최신 양자칩인 윌로우를 발표하자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개발한 윌로우라는 양자칩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10억 년이 넘게 걸리는 수학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진짜 구글이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천재들을 죄다 모아놓아서 그런지 평소에 수면 위로 자주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뭐를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자칩 발표만 해도 그렇고요. 아무튼 구글은 윌로우 칩을 통해 의학 분야라던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에 구글이 이렇게 뛰어난 양자칩을 내놓자 그동안 분위기가 좋았던 아이온큐와 여러 중소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장중에 무려 $400를 돌파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는데요. 순식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다 반납한 채 마무리하긴 했지만 호재 소식으로 들려온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내년 상반기에 테슬라의 새로운 저가형 차량인 모델 Q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현재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인 모델 3보다도 더 저렴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원화로 3,300만 원 정도 선으로 책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모델 Q가 출시되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더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장 초반 폭등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면서 수익 실현할 건 좀 실현을 하고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으면 또 매수할 예정이니까요. 평소 제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시면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